세계를 향해 날아간 타날. 1917년 4월 19일 레닌의 귀환. 이 조그맣고 땅딸막한 산에는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존재였다. 가능하면 그 자신도 눈에 띄지 않으려는 듯 보였다. 그래서인지 한 집에 사는 사람들도 가늘게 찢어진 날카롭고 어두운 그의 눈을 보는 일이 드물었고 방문객이 찾아오는 경우도 거의 없었다. 그러나 그는 규칙적으로 매일 아침 9시에 도서관으로 가서 문을 닫는 12시 점심시간까지 거기 앉아 책을 읽었다. 정확하게 12시 10분에 집으로 왔다가 1시 10분 전에 다시 집을 나서서 제일 먼저 도서관에 도착했고 이후로 저녁 6시까지 줄곧 책만 읽었다. 온갖 염탐꾼들은 오직 말 많은 사람들만 주목했을 뿐 공부만 하는 이 고독한 사람이 세계의 혁명 전선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되리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래서 구두수성공 집에 살고 있는 이 눈에 띄지 않는 사내에 대해서는 한 줄의 보고서도 쓰지 않았던 것이다. 사회주의 그룹 사이에서도 그는 런던에 있는 과격한 성향의 어떤 작은 러시아 이민자 신문사에서 편집자로 일했고 베테르부르크에서는 정치적 입지도 없는 특정 당의 당수 노릇을 했다는 정도로만 알려져 있었다. 아니, 그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도 쓰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사회주의 정당에서 가장 명망 있는 인물들을 냉혹하고 경멸에 찬 태도로 비판하며 그들의 노선 또한 오류라고 지적했기 때문이었다. 어쩌면 상냥한 데라곤 전혀 없어 접근조차 하기 어려운 그의 성격 때문인지도 몰랐다. 저녁이 되면 이따금 그도 어떤 작은 프롤레타리아 카페로 사람들을 소집하곤 했다. 그러나 모임에는 고작해야 15명 내지 20명 정도가 모여들 뿐이었고 대개는 젊은 사람들이었다. 그러니 사람들은 모든 러시아 망명객들이 그렇듯 이들 역시 차를 많이 마시고 열을 올려 토론을 하는 괴짜들로 여겼다. 아무도 이 엄격한 이마를 한 작은 사내를 눈여겨보지 않았다. 취리히에 사는 그 누구도 구두수성공 집에 새들어 사는 이 사내 블라드미르 일리히치 울리아노프의 이름을 기억해 두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되리라고 생각지 않았다. 설사 당시 이 대사관에서 저 대사관으로 빠르게 이동해 다니던 저 화려한 자동차 중 하나가 우연히 이 사내를 치워 죽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세계는 울리아노프라는 이름으로 아니면 저 레닌이라는 이름으로 그를 알아보지도 기억해내지도 못했을 것이다. 모두들 돌아오라. 1917년 3월 15일 취리히 도서관의 사서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시계바늘이 9시를 가리켰는데도 그 시각이면 정확하게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할 그 인물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9시 반, 10시가 되었는데도 이 지치지 않을 것 같던 독서가는 오지 않았다. 실은 다시는 오지 않을 참이었다. 어쩌면 도서관으로 오던 도중 러시아 친구 하나를 만나 그에게서 러시아에 혁명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레닌은 처음에는 그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저 멍한 채로 마비된 듯 서 있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짧고 빠른 걸음으로 호숫가에 있는 가판대로 향했다. 그 후부터 그는 거기 또는 신문사 편집실 앞에서 매일 매시간을 기다렸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그 소식은 매일매일 더욱더 사실로 다가왔다.